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진행 김태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득점 목표 최단거리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탭스 그 고득점 인강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탭스, 그때 당시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이제 탭스를 가르치고 제 매번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들 여러분과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그 후로부터도 왜 이제 그동안 이제 뜸하게 업데이트가 없었냐 이러면은 솔직히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진짜 내 나름대로 만족하는 컨텐츠였고, 나름대로 저희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이게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돌아보고 하니까, 그때에서 이제 이 부분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시 새로운 인강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되게 비슷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인강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 이렇게 뭔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뭔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가야겠다. 나는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걸 깨달으면서 약간 조금 더 설명이 좀 제가 생각 좀 친절해지고 자세해지고 조금 뭔가 디테일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 때도 생각보다 많은 이제 생각과 고민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뒤에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겠다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나오는 슬라이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는 여러분은 솔직히 제 인강을 보신다고 하는 게 어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지금 제 인강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탭스를 공부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그 기준 점수가 있어서 그 기준 점수를 반드시 넘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로 가는 꿈이 있어가지고 진짜 고득점이 필요하거나 어쨌든 이 고득점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450점을 넘겨야지, 500점을 넘겨야지, 540점을 넘겨야지, 아니면 뭐 가능한 한 만점에 가깝게 받아가지고 지전이 데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다 탭스 점수를 올려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탭스 점수를 올리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진짜 오랫동안 탭스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탭스 공부를 하고 진짜 막 하루에 6시간씩 1년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 많은 댓글이 이렇게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가 이렇게 해서 걱정이에요. 뭐 6개월째 점수가 정체예요. 몇 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공부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 1강의 이름이 그냥 저의 앞으로 이 인강의 목표다. 탭스 점수를 위해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서라도 제가 어떤 걸 가르쳐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는 데에 제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한번 다지면서 1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봤었을 때는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는 것과 탭스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비슷하지만 서로 완전 다른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탭스 시험을 보게 되면 만점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데, 한 500점 정도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점 후반, 500점 진짜 잘 받은 사람 뒤에 500점 초반 정도쯤 나옵니다. 그래서 탭스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탭스 공부를 하더라도 점수량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걸 얘기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너는 이제 탭스 강의를 한다더니 처음부터 약간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진짜 공부를 해서 점수 어떤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도 점수를 올리는 데는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어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강의에 한 처음에 10분 정도는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뭐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도 사실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정말 수백 명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1대1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댓글로도 상담을 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카톡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목표죠. 이게 이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인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탭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점수가 한 달에 막 30점씩 계속 올라간다 치면, 이렇게 한 3개월 하면은 한 100점 오르겠네. 이런 이렇게 각이 잡히는데, 탭스 점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탭스 점수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만드셔야지만 탭스 점수가 오릅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건요. 여러분들이 이 탭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탭스 점수는 또 유감없이 항상 점수가 웬만하면 올라줍니다. 가지고 이제 내가 말하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글을 읽는 방식, 그다음 두 번째가 문제를 푸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를 풀 때 드는 생각 등등 이 세 가지를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걸 다 말하기에는 1강을 봤었을 뿐인데 이제 점수가 무지 오르는 무적의 팁을 전수해 드리는 게 가장 크고 그다음 저 세 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그거를 첫날부터 그냥 수업 같은 거 진행 안 하고 그냥 막 이걸 하셔야 돼요 저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탭셋인 유튜브를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까 봐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점수를 잘 받는 것, 특히 이제 고득점으로 가서 500점을 넘겨야 된다던가 뭐 450점을 넘겨야 된다 이럴 때는요. 결국은 한두 문제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점수를 분포표를 보면서 어떻게 테스트 점수가 매겨지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나눌 텐데 결국은 세 문제를 틀리느냐, 두 문제를 틀리느냐, 한 문제를 틀리느냐 다 맞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점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지금 제가 오늘날 가서 탭스를 본다 한지라도 모든 문제의 정답을 확신을 갖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고점이 590점이 넘는 건 아시죠? 590점이 아득히 넘어가고 그걸 심지어 2번이나 받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탭스를 볼 때마다 항상 한두 문제는 이건가 저건가 이거는 논란이 있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찍는 게 그냥 웬만하면 다 맞을 뿐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찍기가 실력이다라는 거죠. 찍기가 실력인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떤 정답을 찍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상식과 올바름의 선상에서 찍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탭스라는 시험이 이제 웬만하면 진짜로 존재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온난화가 시작됐다는 둥 아니면 무슨 뭐 이산화탄소가 어쨌다는 둥 무슨 잠자리가 날개가 어떻게 생겼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대체로 상식선에서 해결이 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올바름의 선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가지고 어떤 애들이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있으면 그게 나빴다고 얘기하지 뭐 그게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절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것이 그러니까 탭스가 문제화시킬 문제가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 선에서 뭔가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의 선상인 거죠.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찍고, 그다음에 정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정답을 딱 산지만 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가 답이겠구나. 대충 이게 답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막 찍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라는 거죠. 가지고 그렇게 한 문제를 더 잘 찍고 한 문제를 더 잘 찍고 하는 그거가 여러분들의 점수에 사실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찍기도 실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RCL이나 이런 거 LCL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지문을 전혀 안 보고 선지만 보고 찍어도 5개 정도밖에 안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답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사실상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 전수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만 딱 봐도 얘가 대충 답이겠지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선지만 봐도 답처럼 생겼어요. 예? 이게 선지만 봐도요. 답처럼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고득점을 노리시려면 좀 문제가 좀 쉬운 문제들은 솔직히 다 맞아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웬만하면 다 맞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쯤 어려운 문제 중에서 내가 한 반 정도 맞추고 현재 내가 5개 정도 틀리거나 7개를 틀리거나 현재 이러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 보자고요. What is the writer's main point? 그러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냐? 메인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선지가 4개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Parents should not evade children's questions.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뭐 말이 되는 약간 내용 같죠. 애들이 예를 들어 엄마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중에 커서 다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뭔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봤었을 때 뭐 말이 좀 답이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난 두 번째,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요거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네거티브라는 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제 탭스 문제가 예를 들어 애들에게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정답이 만약에 글이 내용이었다 치면 그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질문을 피해선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 네거티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얘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처럼 생긴 게 좀 높아요. 둘 다 세모야. 자, 그다음 봅시다. Certain issues should be off limit for children. 어떤 이슈들은 애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off limit이다. 아까 예를 들어 무슨 뭐 이런 거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오랫동안 탭스를 풀어봤던 사람으로서 애들을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뭐 엄마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애기들은 그런 거 알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 탭스에서는 좀 드물지 않나. 그러니까 세모라고 하기에는 조금만 세모를 할까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너무 막 뭐 직접적인 무슨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조금만 세모를 합시다. 그다음에 요것도 말 자체가 off limit란 말이 조금 어려워 보니까 조금만 세모 정도 집어넣을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세 번째. Parents should ask their children more questions.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이 Children should question their parents' authority. 자, 부모의 권리를 아이들은 이거를 question 해야 된다. 의문을 가져야 된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B 따위가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진짜 그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글이 탭스에 실려서 이게 문제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정답을 떠나서 아니 이딴 거를 문제로 만든다고 하는 정도의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답이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봤을 때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유치해요.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정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parents should ask their children more questions. 요것도 좀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정답 문제가 어떤 게 글이 나올 만은 하거든요. 근데 정답의 생김새가 이게 문장이 좀 수준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자면요. 이게 너무 직설적이고, 이게 너무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현이 more questions, ask their children. 이건 정답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A하고 B 사이에서 뽑는다 치면은 제가 보시면 A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A를 고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요, 여러분들이 A와 B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딱 봤었을 때 A가 좀 더 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답은 A이긴 할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할 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너무 과몰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찍으란 대로만 문제를 다 찍고 왔는데 점수가 왜 300점이 안 나오나요? 막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선지가 저렇게 네거티브를 한번 치면 should not ask 어쩌고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네거티브를 친다 치면은 얘 should not be evade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갖고 이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공식을 전다면 이걸 과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나 써 있으면 다 찍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inability 써 있으면 다 찍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국은 탭스 문제는 쉬운 문제와 중간 난이도와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약간 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 없으시겠지? 중간 난이도 문제는 당연히 헷갈려요.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다가 대충 이게 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에 감이 잡히는 것들. 근데 그 감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고 마지막에 있었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었을 때 와,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게 답이 아닐까라고 하게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답이 뭘까 생각했었을 때 떠올려 보라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최선을 다해 풀고도 그래도 생기는 애매한 문제를 풀 때 생각하라는 것이지 이것만 사용해가지고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찍어야지 이렇게 찍는다고 하시면 300점이 안 나오시는 수가 가능 존재한다. 선생님은 어떻게 잘해요? 오래 하면 오래 하고 이제 문제 되게 많이 풀면 대충 이런 게 답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탭스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못됐다,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야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탭스 관리위원회가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논란거리가 하나도 없는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존경심을 가지고 있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가지고 택관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고민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택관이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탭스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괴물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점수 매달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점수가 높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틀려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헷갈려야 돼. 이거는 외국에서 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 외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이걸 봐도 문제가 헷갈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슨 외고 다니던 친구들,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봐도 헷갈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정답이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을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정답이 왜 아닌가요? 따지는 걸 탭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진짜 이게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문제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히 떨어져요. 정답이. 진짜 이래서 누가 봐도 정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됨에도 불구하고요. 논란거리는 항상 있어요. 항상 이제 보면은 이제 불타오르죠, 게시판이. 그러니까 그 H 사이에 있는 게시판 가보면 이거 정답이 왜 이거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답 이거 같은데? 라고 우기는데 아니야, 답 그거 아니야? 이러면 그게 답이 왜 아니야? 설명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키보드 배틀이 한참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거기에 참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그게 감히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다나?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이게 분명히 정답이 이거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다 토를 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주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취할 수 있는 변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가 취할 수 있는 변화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제 뒤틀어서 말을 해버리거나 너무 이제 다른 말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정답에 논란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탭관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계점을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조금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정답에 생긴 거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일반화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일반화와 서술부의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센텐스가 나오면 Kyle is handsome 이런다. Kyle is handsome이다. 절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는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제 Kyle이 handsome하다라고 하면 이제 주어의 일반화는 지금 이제 탭슨 선생님이 핸섬하다. 아니면 어떤 탭슨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은 핸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카일이 핸섬이라는 사실이 만약에 진짜 맞는다 치면, 그럼 지금 탭슨 선생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핸섬하다는 사실은 무조건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탭슨 선생님 중에 일부는 핸섬한 사람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교육업에 종사한 사람 중에 일부는 잘생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지금 딱 얘기를 들어봐봐요. 틀려요? 아니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말이 그 문장이 과연 틀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딘가에 잘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잘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명확한 그 term이 아니기 때문에 나같이 생긴 사람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100명의 학생이 본다 치면 최소한 10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말을 하는 거를 주어를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시켜버리면 그것들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업에 종사하는 중에 일부는 잘생겼다, 탭스 강사들 중에 누군가는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말들이 틀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글이 써있든, 지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던, 그죠? 탭스 강사 중에 누군가는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맞는 말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술부에 일반하는 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뒷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카일 is handsome하다. 이렇게 썼으면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생긴 게 사실이라면 나는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생긴 걸 떠나서 제가 말을 재밌게 한다던가 뭔가 탭스 시험을 되게 잘 본 게 되게 매력적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거를 되게 재미있는 말을 섞어서 한다는 게 매력적이라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나에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거는 또 틀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뭔가 조금 키 작고 하지만 애가 착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사람이 다 장점이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장점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일반화라고 합니다.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주어의 일반화는 뭐냐면 뭉뚱그려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탭스가 단어도 어렵고 논리도 어렵다라는 문장을 바꿔보면은 탭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 그쵸? 단어도 어렵고 논리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가지고 이제 그럼 탭스 요거 이제 바꿨다 치면 이제 탭스란 단어를 바꿀 때는 영어 시험들 중에서는 단어도 어렵고 논리도 어려운 시험이 있다. 그죠? 요렇게 두 마디를 바꿔버리면 지금 요 말이 틀렸다라고 이 말이 오케이다 정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이 말과 이 말은 무조건 틀릴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심지어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자면 얘라는 내용을 내가 몰랐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선지가 탭스가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면 그 말이 딱 듣고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딱 봤는데 그럼 저 말이 틀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탭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그 말이 틀리다고요? 네. 있겠죠. 어딘가는 누군가는 어려워하겠죠. 어려운 측면이 한 가지는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문제의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독해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청해에도 적용이 되고 독해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탭스 문제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탭스 문제의 정답은 저렇게 생긴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말을 바꿔놓으면은 영어 실력만의 문제가 아닌 논리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어 시험들 중에는 단어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약간 토플이라던가 토익이라던가 존재할 텐데, 그러니까 토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토익, 지금 우리는 분명히 탭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영어 시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토익에 관련되게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고민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했었을 때 이것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 경우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답해드리기 싫거든요. 왜냐면 내가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 그럼 그게 틀려요? 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부의 일반화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화 시키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탭스는 단어도 어렵고 논리도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요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탭스의 단어와 논리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논리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냥 어려운 거랑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논리를 어렵다고 하면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고, 예를 들어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까다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은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런 말들을 봤었을 때는 그냥 이 선지만 봐봐요. 이 탭스와 단어와 논리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여러분 탭스 쉬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대체로 맞다고 보시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번 찍어보자. 이걸 배운 상태에서 한번 찍어보자고요. 그래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켰나라고 해서 일반화가 돼 있는 선지를 일부러 갖고 와봤는데요. What is a passage mainly about? 그래서 역시 문제를 없앴죠.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제 패스지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가지고 What causes tornado to form? 어떻게 이제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토네이도에 관련된 문제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afety advice when the tornado strikes. 이렇게 말했죠. 토네이도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안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왔었을 때 안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상식적으로 약간 이것도 답이 될 만한 내용이죠. 첫 번째, 탭스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돼서 무슨 저기압이 어떻게 돼서 돌아가지고 코리올리의 힘에 따라서 이거 탭스스러운 정답이 있을 만해. 근데 이거는 정답처럼 생겼냐고 물어보신다 치면 저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솔직히 좀 문장이 봐요. 좀 떨어지잖아요. What? cause? 이게 cause란 단어 너무 쉬운 단어 아닌가? tornado? 오케이. to form?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고 저렇게 해석하기가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문장을 적혀 놓는다고요? 저게 답이 된다고요? 탭스스럽지 못하다.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safety advice. 오케이. 다음 참고로 저걸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어드바이스가요. 저거 불가산 명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어드바이시스가 될 수 없어요. 저거 불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어드바이스면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정말 탭스스러운 이게 되게 좋은 계몽하는 역할을 하는 글이잖아요. 두 번째 저렇게 어드바이스란 단어를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게 불가산으로 저렇게 장난을 친다. 그렇지. 이게 뭔가 문제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저렇게 불가산 장난을 친다고? 오케이. 예. 정답처럼 생겼습니다. 상당히. 넘어가 볼게요. So how to best observe active tornado. 이건 딱 보자마자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액티브 토네이터를 가서 구경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탭스가요? 그러다 빨려 들어가면 죽으면 탭스가 책임질 겁니까? 근데 절대 이런 거는 내용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니다. 무조건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문장도 그렇고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적어 보인다. 자, 이거죠. D. Tips for protecting homes from the tornado. 자, 탭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알려주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탭스의 이 마음이 되게 딱 느껴지죠. 그 다음에 정답처럼 생겼냐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역시 정답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뭐냐면 팁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쩌고 하세요. 무슨 상상을 해보자면 무슨 창문에다가 무슨 신문지를 붙여보세요. 지하로 대피하세요. 날아가지 못하게 노끈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설령 그렇게 해봅시다. 지하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노끈을 하고 창문에다 신문지 붙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정답은 B 아니면 D라고 좀 갈리게 되죠. 그죠? B 아니면 D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정답이 B일까요, D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보세요. 뭐예요? 저는 이 상황이 딱 몰렸다. 그럼 전 D도 안 나오고 무조건 B를 찍습니다. 선생님, 뭐예요? 왜죠? 왜 이거를 B라고 생각하는 거 확신하십니까? 자, 만약에 진짜 D가 답이라고 칩시다. 창문에 신문지 붙이고 노끈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창문지 붙이고 노끈 건 집을 이렇게 프로텍트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나요? 그럼 그렇게 됐었으면 세이프티 어드바이스로 그걸 볼 수가 없나? 왜 이렇게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가 저렇게 볼 수 있는 답이 안 되나? 그죠? 지금 얘의 선지는요. 얘의 하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지 붙이고 노끈 대고 한다면 지하에 숨어 계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하에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랬으면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면 얘는 정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얘가 정답이 되면 얘는 정답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숨어 있는 거는 집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장난을 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떤 게 조금 더 일반적인 답인가를 생각해 본다 치면 이건 누가 봐도 답이 B인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답이 B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고민들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 힘드신 거예요. 해석 다 했거든. 그래서 봤는데 D도 답이고 B도 답이야. 도대체 왜 B가 답이고 D는 답이 안 되는가를 한참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우리에게 막 메시지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뭐가 좀 더 일반한가? B가 좀 더 일반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문제를 푸는 부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차분차분히 한 단어씩 있는 거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리더가 must first 처음에 내 그 노트를 해라. 이제 뭔가 그 노트를 해서 기록해다. All the details of poem before beginning to analyze.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애널라이즈 하기 전에 그러니까 포음의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을 하래요. 이렇게 뭔가 좀 기억을 해놓으래요. Next step is to connect this detail은 by figuring out how the sounds, words, images, and allusions to fit together. 가지고 요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게 이제 암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별표 쳐놓고 기억해 둘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문학이라던가 예술 문제가 나올 때 illusion은 환상이고 allusion은 암시예요. 그러니까 저 allusion들이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테일들이 저런 것들이 그 디테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fit together in a meaningful way 이렇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요. The readers must be 그러한 다음에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is 이거에 각각의 링크를 이제 중요도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오버롤 미닝을 하기 전에 완전히 이제 홀리스틱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건 리뷰를 할 거예요. 홀리스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뜻이거든요. 큰 그림, 전체적인 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 오버롤 미닝을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인터널 스트럭처인지, 내부적인 구조인지, 이제 익스터널 컨텍스트인지, 이게 뭐냐, 바깥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인지, 그걸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문제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를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겠죠? 네. 그럼 이제 what's a passage manual about 이러면은 자, 이거 선지만 보자고요. 자, how to successfully interpret a poem. 이게 정답인 거는 그죠? 딱 보자마자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정답이 A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들고 간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B, C, D 안 읽고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쫓겨 있으니까. 바쁘니까. 이걸 볼 생각이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오케이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여러분 B, C, D를 스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초? 4초? 뭐 길어야 5초? 이거를 아껴서, 네, 그거를 아껴서 다른 문제다, 이렇게 시간을 쓴다고 그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러다 가끔씩 이렇게 문제 푸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 정답을 맞춰봤는데, 정답이 D래. 나는 근데 A라고 생각하고, 근데 D란 선지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D란 선지를 본 적이 없느냐? 안 봤기 때문에. 그냥 A를 찍고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D 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두 문제 틀리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막 목표로 하시는 점수에 굉장히 크나큰 차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절대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자, structures common to all poetic poems. 자, 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내용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얘는 답이 되기가 좀 쉽지 않아. 모든 시적인 그런 구조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런 게 존재는 할까요? 시라는 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에 모든 분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냥 그래서 안 드는 거긴 하지만 정답이 아니라고 확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체로 이거는 그러니까 저런 말만 봐도 얘는 정답일 가능성이 없죠. 글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요. 정답일 가능성이 조금 적다 정도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lacing poems in their wider cultural context. 아,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선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그런 글이 있을 수 있겠죠. 정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도 정답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아닌 건 알죠. 선생님, 네.
위에 보니까 그런 말 있더만요. 뭔가 out of the 이거 봐봐. 이게 보면 internal structure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 external context가 이 external context가 cultural context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맞을 수는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게 그 말의 주제인가요? 라고 항상 생각을 해보셔라 제가 얘기를 하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말이 맞다 한들 이것이 주제겠니? 라고 하는 선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 때, 메인 문제를 풀 때는 메인을 물어보는 것이지 타픽을 물어보는 것이지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는 그래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ultural context가 external context가 그게 cultural한 걸 하는 거를 제가 문학에서 배우는데요? 라는 형식의 딴지는 맞지 않겠습니다. 자, what readers can gain from analyzing poetry. 이것도 살짝 언급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그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답이 누가 봐도 답이 A인 거죠.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로 이거 하고, 두 번째 저거 하고, 세 번째 저거 하고, 네 번째 저러고 해라. 했으니까 정답은 A가 되는 게 좀 분명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이어서 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너무 일반적이어서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탭스에서는 일반적인 게 웬만하면 답이에요. 아까 전에 그 토네이도 문제 봤던 것처럼 B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이프티 팁스였는데 how to protect your house라고 정답이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이 아닌가요? 라고 묻기시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답을 고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답이 무조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골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선생님 아까 전에 일반적이고 그냥 대충 말되는 걸 고르는 게 답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말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 크게 봤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이 항상 정답이 된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들이 정답이 된다는 것이지 이게 너무 디테일한 게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 중에서도 가끔씩 어떤 센텐스들은 어떤 상황에라도 맞는 말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탭스 시험엔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이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그냥 그 말이 틀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정답이 된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뭉뚱그리는 말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이제 탭스 정답은 생긴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해서 거꾸로 말하기. 그러니까 괜히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로 시작하기와 부정해서 말하기가 존재하는데 이게 부정어로 시작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No one can teach tabs better than I can.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보다 탭스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할 때 탭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예요. 뭐 제 수업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들었을 때 딱히 이렇게 부담감이 없거든요. 광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 치면 우리나라에서요 어떤 탭스 강사도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분이나 남자친구분이 자기야 나 이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너보다 못생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시면 그 말이 아니지 라고 나오겠죠. 네,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제일 예뻐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여자가 그 여자보다 못생겼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부정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탭스가 노린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들었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 때문에 탭스에서 정답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함정을 파놓는 것에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저렇게 no one can 이렇게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inability to 이렇게 나와서 So I can understand, I have a difficulty understanding, current context 내버리면 이거를 그냥 inability to comprehend the current assignment 이렇게 말을 해서 요 앞에 있는 말을 부정어로 시작하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선지를 보게 되면 저는 약간 이런 애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문제를 딱 보고 한 다음에 저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부정해서 말하기는 뭐냐면, 가지고 this phenomenon cannot be attributed to the single variable. 한 가지의 요인에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가지고 이렇게 cannot be attributed to.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형태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이 답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탭스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한 것도 어떤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탭스 공부하고 계시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이유가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가지 답을 무조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 생긴 것도 답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 성질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이런 거 거의 뭐 정답 이겠거니 생각하고 보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답이겠네. 야, 얘는 그냥 얘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익숙해지십시오. 가지고 이제 부정에서 말하기 좀 더 이렇게 저의 약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면 유진스의 다니엘과 그 우리 예쁜 혜린이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유진스의 컨셉이 신선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유진스 같은 컨셉의 그룹이 이전에는 많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트와이스 팬들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스로 갈아타진 않고요. 그냥 병행하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유진스 같은 컨셉이 이전에는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거부감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너가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룹이 이전에 많지 않았다. 그러면은 야, 아이브 겁나 신선하거든. 장난 아니야. 야, 너는 장원영이 안 신선하면 도대체 누가 신선한 거냐? 이렇게 따지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사람들은 항상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으로 보여질 때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게 탭스식 사고방식, 탭스식 함정 파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말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함정을 파놨으니까요. 네. 한번 볼까요? 이제 부정에서 말하기는 어떻게 답을 만드나? Historically highly interest rate issued by private lenders. 이게 사채를 쓰는 사람들, 이제 굉장히 고금리 사채 같은 경우가 이것이 이제 플레이그는 루럴 에리아에 굉장히 막 뿌리 깊게 자리바꿨다. Recently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이 intervened 해서 intervene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을 해갖고 control the practice to 그래서 이 현재 이러한 현재 상황을 minimize the pain of these poor borrowers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돈 채무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걸 좀 막아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it failed to deliver its desired result. 이렇게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퍼블릭 뱅크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 프라이빗 렌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루럴 리즌에 넘쳐난다. 가지고 연구에 따르면 사실 since 이렇게 파이낸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 그런 기관이 껴든 다음부터 심지어 사채의 이렇게 비용이 심지어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죠. 그죠? 가지고 이렇게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는 맞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냐? 자, best course of action for them is resort to occasional financial transactions.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트레디셔널한 financial transaction에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그렇지. 왜냐면 새로운 그 뱅크가 돈을 못 빌린다고 했었으니까 예전 사채를 써야 되는 거니까 사채를 그냥 꾸준히 쓰는 게 가장 나은 방식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넘겨짚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바꿔 말하면 탭스가 사채 쓰세요 라고 말한다고? 사채 쓰세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사채 쓰세요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가셔왔던 거. 이거는 탭스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정답도 아니기도 하죠. 왜냐면 그 말을 하자는 게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메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답처럼 생기긴 했는데 약간 말이 어려우니까. 그 대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으니까요. 네. 자, taking out loans from unscrupulous lenders. 좋은 단어네요. 이게 부도덕한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Taking out loans from the unscrupulous lender without little recourse from them.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taking 론을 하게 되니까 의지를 사람들을 깎아버린다. 이게 의지라는 돈을 회상할 의지라는 뜻이거든요. recours라는 단어. 이것도 아니죠. 자, C 보면 they did not benefit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loan market.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득을 보지 못했다.
자, 이거가 정답이긴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를 치고 있죠. They did not benefit. 그래서 자, 이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게 역효과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개입을 해서 오히려 올랐대. 그럼 정부가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근데 손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측면이 부각돼 있는 선지가 아니라죠. 이거는 이게 뭔가 도움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뭔가 손해가 안 나고 그냥 또이또이 쳤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이또이 친 것도 이득을 얻지 못한 거고, 손해를 본 것도 이득을 얻지 못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네거티브를 쳐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원하는 선지일 텐데, 탭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번 생각하게 만든 거지. 손해를 끼친 것이 저걸 베네핏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거가 아주 훌륭한 탭스스러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should be given loans with a longer repayment period, a cheaper interest rate.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결론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됐었으면 이제 더 오랫동안 갚고 한 다음에 이제 이율을 깎아주는 그 논이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진 않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 이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 넘겨짚기 아주 안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딱 생긴 것만 봐도 C일 것 같다. 다음 D를 봐요. 이게 정답처럼 생겼으니까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단어도 좀 나왔던 단어 계속 겹치고 이렇게 뭐 cheaper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약간 정답처럼 안 생겼다는 거를 좀 깨달으실 수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꿔 말하기, 패러프레이즈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웬만한 테스트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답이 패러프레이즈가 돼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탭스 강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단어 이상 겹치면 한 번 정도 의심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들면 겹치는 거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의심해보자.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막 이 단어 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겹친다. 이거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으시면 안 돼요. 그냥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지. 이걸 과몰입해서 이건 절대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보다 그걸 항의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5단어 겹쳤는데 왜 이게 정답이 되냐. 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되어 해야 돼요. 고유명사 같은 건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루럴 인디아를 어떻게 바꿀 거야. 그런 거, 인디아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겹칠 수가 있어서, 좀 긴 단어나 이런 거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4단어상이 겹치면요. 그냥, 뭔가 답을 골랐을 때 내가 고른 선지가 4단어상이 겹치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얘가 답이라고? 이러면서 저 테스트 볼 때 진짜 그러거든요. 딱 고르는데 겹치는 단어, 미서 봤던 단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죠. 잠깐. 이게 답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진짜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저에게 알람을 주는 효과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reat Sphinx of the Egypt is currently most well-known representation of Sphinx다. 그래서 그냥 이집트의 거대한 스핑크스가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핑크스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다. 그것이 뭐냐면 mystical creature인데 신비한 동물인데 head of the human과 body of the lion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머리와 라이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아이코닉 이미지 같은 스핑크스는 자주 이집트와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many civilization across the world,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도 이러한 이런 형태의 반쪽 사자와 반쪽 사람인 건 많이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사자 머리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for example, the ancient Greeks carved Sphinx를 giant rock에 새기기도 했고요. while India, Southeast Asi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슷한 이미지를 그들의 아트와 큐레이션에 사용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죠. 여기 이집트 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보인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main points about the image of the Sphinx. 그래서 정답 보면 is not unique to Egyptian culture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정답처럼 생긴 게 이런 거예요. 이집시언만의 그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다.
예, 맞겠죠. 아마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정답처럼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생각할 수 있고. It spread from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로 펼쳤다, 퍼져나갔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집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이집트가 고대 문명인데요. 다른 데서 만약에 스핑크스 쓴다 치면 거기서 갔다고 우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내용이 아닐 뿐더러 전혀 이제 그 관계가 없는 말이긴 했죠. 가지고 이제 It used to be central to Egyptian mythology.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진짜 좀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집션의 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는 말을 생각해서 이거 그레이트 스핑크스 오브 이집트가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뭐 쿠프 왕의 왕릉 이런 게 얼마나 큰 그건데 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선생님 이게 답이 틀립니까? 라고 따지시면 안 된다. 예.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according to the passage이기도 하고 메인 포인트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이 진짜 하고 싶었다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It has an ideal representation Egypt's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이렇게 이것이 그냥 가장 이렇게 아이디얼하다라는 건데, 네, 그 얘기도 아니고 아니다. 그냥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갖다가 내실 수가 있다. 정답처럼 생겼다는 거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정답에서 가장 중요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을 재보잖아요. 그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게 문제를 늦게 읽어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항상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탭스에서 논리책은 그래서 가장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말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정답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면. 그러면 틀린 말인가를 고민해봐야 돼요.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잘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선생님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귀엽다 이렇게 말했다 쳐요. 그럼 잘생긴 것과 귀여운 건 틀린 거잖아요.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같은 말은 아닌데 그럼 틀린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잘생긴 사람한테 귀엽다라고 가끔 종종 하지 않나?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깨름직해야 돼. 잘생긴 거랑 귀여운 거랑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논란거리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틀리진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틀리진 않다. 그러면 같은 말이 아니어도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기 대신 선생님 귀여우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바꿔 쓸 수 있다. 네,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좀 깨름직하긴 할 거예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걸 했었을 때 정답이 그럼 그건 아니라고 말하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이게 정답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탭스는 틀려요. 그게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답들은 그런 확신을 갖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요. 이게 딱 봐도 내가 원하는 단어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낚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풀 때는 기분이 더러워야 돼요. 이게 별표 쳐놓고 하나 더 넣읍시다. 오늘 명언 중에 하나다. 탭스를 풀 땐 뭐라고요? 기분이 더러워야 돼요. 왜냐면 이 말을 이렇게 해도 되나? 저게 저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드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면요.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푼 문제가 하나도 없네. 막 다 찍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네, 문제는 다 풀었다. 시간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의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이 확정적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들을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정리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기억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던 단어가 allusions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음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시에서 나왔던 문제죠. 뭐 images, 뭐 allusions,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words 이런 거고. holistic, 전체적인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잠시 한번 별표 쳐놓을게요. 이걸 막 comprehensiv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본다. holistic 이렇게 보기로 한다. 그래서 holistic point of view.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intervened에서 가버먼트 거기서 나왔던 문제죠. 개입하는 거. 그래서 intervened가 개입하다는 건데 항상 대체로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누군가가 개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intervened라는 말을 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resort to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리조트가 이게 우리 놀러 가는 리조트도 적게 쓰잖아요. 근데 저거를 resort to라고 하면은 이제 대안이 없어서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지, 리조트. 그래서 은근히 저게 뜻이 리조트라는 게 그 뜻에서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거기에 기대게 된다. 그래서 resort to 어쩌고 저쩌고. unscrupulous 이것도 역시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도덕한 뜻이고, recourse란 뜻이 생긴 거는 이 단어는 딱 보니까 re라는 단어가 course가 있으니까 알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가지고 있었던 course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마디로 모든 걸 뭔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recourse로 표현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탭스의 시인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첫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에서 한두 문제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두 문제가 만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저의 이제 목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어떻게 해야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 더 다양한 얘기와 좀 많은 팁과 많은 전략 같은 거를 가지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세션의 MT였습니다. 감사합니다.